무기력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빨리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시작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DS 덕분에 영남 알프스를 정복하고 온 대구에서 올라온 애기아빠 황지성입니다. 저는 PDS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기록해서 위대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스피치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딱 공통점이 역시 문제점의 시작은 무기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도 무기력이 있었는데 그 무기력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력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신 박사님이 이전에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잘못의 누적이라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인데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저의 대답은 그동안 나를 채우지 못한 데서 온 공허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을 채워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남의 것들로만 채워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무기력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DS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명조죠. 완벽한 공부법. 목표편에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무기력은 결국 제가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일상의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강점을 고민해 보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의 강점은 체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력을 끌어올리자. 그 중에서도 저는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2002년 목표로 달리기 누적거리를 1000km 달성하는 것과 장거리 러닝 대회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러닝 대회 중에서도 저는 국내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라 하는 줄여서 UTMP 대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는 관광지로 유명한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를 모두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대회로 이 9개 산을 모두 합한 높이가 9,190m입니다. 이 높이를 쉽게 설명하면은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 봉우리죠.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121.5km로 서울에서 춘천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39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지 인증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게 평지 구간이 거의 없어서 다른 이제 달리기 고수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주 자비가 없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저는 장기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권위 있고 세계 최고의 트레일 러닝 대회에 한번 나가보자. 그것은
진짜 아크로스 산을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UTMB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프랑스 샤몬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하여 스위스를 지나 이탈리아를 지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그런 대회입니다. 올라가야 하는 고도 높이는 1000m 이상이고 거리는 171km입니다. 46시간 30분 안에 해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 있는 코스의 대회입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목표인 영남 알프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PDS 다이어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트 트레일 나이피크가 10월 말에 항상 열렸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충분히 넉넉했었고 그 전에 먼저 저는 이제 1000km라는 기록을 달성해야 됐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2달이니 계산해보니 1개월이면은 84km, 일주일에는 21km, 그리고 하루에는 3km를 달려야 하는 거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3km라는 숫자가 가장 쉬워 보였지만 앞에 전제 조건이 365일 매일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매일 달리기를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서 그 변수를 다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3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패가 또 누적되면은 또다시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1km를 주 3회 7km 정도만 달리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일단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가 두 주가 지나고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이 빨리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5월 6, 7, 8월 때에는 정말 기록이 정말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희 자기개발 상팀 장터pon분들의 힘을 많이 얻어서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조금씩 기록하고 인증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마지막까지 임계점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중간 목표라고 생각하는 조금 짧은 거리에 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코리아 50K라는 50km 정도 대회입니다. 10월에 있을 울트 트레일 나이피크에 나가기 위해서는 50km 이상 대회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완주를 하지 못하면은 이 다음 스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대회 당일날 저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잠을 전혀 못 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 새벽에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습한 날씨였습니다. 거기다가 9월스럽지 않게 너무 더운 날씨여서 마치 이게 습식 사우나에서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선수들이 중도 포기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꾸역꾸역 걷고 뛰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보다 이게 러닝대회에서 제일 치욕적인 게 완전 제한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제 바로 뒤에 이제 제한 시간을 알리는 스위퍼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피해서 정말 이 악물고 꾸역꾸역 기어서 겨우겨우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맞췄는데 과연 내가 이 다음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약간 분노가 생겼습니다. 울트 트레일 나이피크는 10월 27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3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달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이걸 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100% 투자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에는 또 아기를 봐야 돼서 오후 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시간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아나간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조금 더 먼 526km 정도를 36일 동안 매일 누적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10월에 이미 1000km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순간들이 제가 크게 의식도 되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을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도 해내지 못했었던 새벽 기상과 달리기를 PDS 다이어리를 기록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올해 최대 도전 울주 트레일 알티크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태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살짝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지만은 더 이상 이제 성공의 여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껏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었고 그것을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제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 위에는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공포심이 아닌 기대감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간헐제 밑에 웰컴 복합센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9개의 산을 넘어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17시 33분에 다시 저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32시간 32분 9초 만에 완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목표도 없이 헤매던 제가 뭘 해도 이제 등급 포기만 하던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올해 최고로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을 뛰어오를 때를 떠올리면서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버텨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저는 PDS 다이어리를 통해 자기 통제력을 키운 결과입니다.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 관리와 셀프 피드백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내 단톡방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1분을 더 뛰게 했고 그 1분이 쌓여 1시간이 되었고 그 1시간이 하루가 되었고 그 하루가 지금 목표까지 달성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 인도에 나온 한 문장인데 만약 네가 견디기 힘든 1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뛰는 60초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과거에 저는 무기력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 이야기 듣고 계시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무기력하시면은 지금 당장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아무거나 하나 실천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통제력을 책 인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욕망과 계속해서 싸우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힘.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바로 PDS 다이어리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이어리가 한 장 한 장 채워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올해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는 진짜 알프스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외롭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니시 라인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쾌하네요. 피니시 라인에는 이렇게 저를 위해 환호해 주실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또 다시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저는 계속 PDS 다이어리를 기록해 나갈 것이고 그 기록들이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제 일상의 기록들이 위대한 기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저의 아들에게 위대한 유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